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9시 2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전문가님, 박영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한 주의 정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메시지 번호 샵 3989로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고 또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서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시장은 안심했나 봅니다. 어제 양지수는 강하게 올랐고 반면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서는 상당수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만간 늦추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어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3.25%로 오르면서 2012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한은의 정책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강달러 추세도 완화됐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 무려 23원 넘게 급락하면서 1,328원대로 단숨에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1,320원 선을 보인 건 6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양지수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간 부진했던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해서 2% 가까운 강세로 마쳤고 코스피도 그 전날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코스피 0.96%, 23포인트 넘게 올리면서 2,441선에서 마감지었고 코스닥은 1.74%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종가 737선에서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거래일 연속해서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도 우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에 상승 탄력을 붙였습니다.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볼 텐데요. 간밤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로 인해 하루 쉬어갔고 오늘 밤 열리는 장은 조기 폐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어제 시장 분석 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 저희 방송도 이번 주 마무리 여러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박영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차트 분석 통해서 꼼꼼하게 종목들 알려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서요. 정리할 종목 또 보유하고 갈 종목을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꼼꼼하게 좋은 종목들 가려내 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샵 3989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오픈 채팅방 통해서만 알려드렸던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거는 경동인베스트가 아닌가. 그 경동인베스트 상한가 행진이 나오기 전에 방송에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살짝 주춤하는 듯한데요. 우리 경동인베스트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굉장히 고가의 수익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눌릴 수 있다. 눌림 싫으신 분은 여기서 매도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여기가 쌍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쌍봉이 되면 여기 얼마 될까요? 자리가 7만 5천 원 정도를 이탈하면 네. 이것은 더 이상 더 오랜 시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밑에서 사서 가지고 가는 게 주식은 복리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팔고 사고에 빈번한 것보다는 이게 방향성만 확실하고 그 소재가 분명하다고 그러면 쭉 보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사서 팔고 사고의 반복적인 매매보다는 네. 한 종목을 밑에서 사서 쭉 보유하면 이게 복리 계산이 돼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것도 기법의 하나인데요. 손절도 손절하는 것도 잡으셔서 여기서 내가 수익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방향성을 더 본다. 그러면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여기가 이 가격의 목표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동 인베스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눌렸는데요. 자, 손절은 9만 원 잡으시고요. 이제 여기가 눌림의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쭉 가는 것을 목표하는 거지 실제 갈 것이다. 이런 목표 의식인 거지. 이게 실제로 도달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에 대응해 보는 그런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미지수에 대응해보는 매매를 해보자. 경동인베스트 실제로 쭉 올라오다가 이제 조금 눌려서 내려가는가?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싶으신 분들께 해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좀 박스권이고 정리를 좀 나 눌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이 타이밍이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이 종목은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관련된 섹터가 방산 쪽이었을까요? 자, 그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렸던 정확한 종목이
대양전기공업이었습니다. 대양전기공업도 그 당일에는 조금 크게 올랐다가 이후로 살짝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는 분들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방에 오시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네. 몸에 익히도록 혹은 손에 익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대양전기 공업사 공업을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눌렀어요. 네. 이때 진입할 수 있는 방법과 진입하면 안 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방에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게 눌렀어요. 그런데 이 노란 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캔들을 볼 때, 차트에서 캔들을 볼 때 이 붉은 선 위에서 음봉이 있잖아요. 네. 이러면 색깔은 음봉이지만 방향성은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양봉보다 더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추세를 들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 찍고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121선의 저항에 놓여 있으니까 바로 들어서 올려서 121선을 지지할지 이런 모습으로 그려보시면 여기서 조금씩 매수해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눌렀으니까 이 정도로 눌린 박스 잡으시고 바닥이다 생각하시고 손절은 12,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00원. 네. 대양전기공업 어제 종가는 12,600원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시는 방법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더 자세히, 더 친절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항상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더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대양전기공업도 예로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살짝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12,500원 선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또 손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는 일단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한 주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지수가 같이 내려갔다가 수요일, 목요일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코스닥이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한 3.5% 정도 넘게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번 장 그러면 이번 주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제는 미장이 쉬어가기도 했고요. 전문가님 이거를 코스닥을 저희가 저번에 코스피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봤으니까 오늘은 많이 오른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보고 설명 들어볼까요?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이 우리는 그 주식 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내린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네요. 그런데 완전하게 돌파는 하지 못했어요. 보이시죠? 이 검은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거 제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경기가 내년 봄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어려울 건지 아니면 여기서 121선을 돌파해서 경기가 안착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뚫어 올리면 경기는 어느 정도 횡보해서 네.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저항에 부딪혀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경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경기가 하락하는 방법 중에는요. 이렇게 분산의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방법이요. 급락해서 이렇게 이탈하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우리 경기는 지금까지 완만하게 연착륙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분산을 하고 하락하는 파동에 이게 네. 분산해주고 여기서
하락하는 것, 그다음에 긴 행보를 이어가는 것, 이런 파동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 같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락을 했지 옆으로 박스를 그리진 않았거든요. 이 하락한 기간만큼 박스를 그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차트상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고 그러면 오르겠지만, 그런데 횡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경기적으로 금리도 계속 0.25% 올라서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계속 많이 올라와서 더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또 연준에서도 계속 0.75포인트를 올리다가 0.5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0.5포인트 올려서 주가가 곧 반등할 거라가 아니고 그 전에 계속 내린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반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또 이제 러시아 전쟁, 국제적인 정세들이 여러 가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지는 쉽지 않을까, 어려울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춰서 이럴 때는 제가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주식 매매법이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긴 행보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돌파해서 1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횡보로 가겠다, 장기간 침체 기간으로 가겠다, 이제 하락은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이번 주에는 잠깐 많이 올랐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반등의 시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죠. 그리고 금리가 실제로 많이 지금 내렸다가 다시 급하게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다시 121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하겠고, 제일 큰 예상은 횡보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는 시장에서는 공부하면서 다시 상승장의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자세히 알려주시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8시 47분 지나고 있는데 예상 지수는 지금 양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이기는 한데요. 코스피가 일단은 오늘 빨간불을 소폭이나 막 켜면서 한 2포인트 정도 올려서 2443선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틀 동안 크게 올랐다고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오늘은 살짝 내렸네요. 736포인트, 0.23% 정도 내림세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개장 후에 상황도 다시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장 얘기 정리해보면서 개장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코스닥이 크게 올랐고 코스피도 1% 가까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로 마쳤고요. 그중에서도 좀 특징 있었던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번 주에 핫한 쪽은 역시나 미디어 콘텐츠주가 아닐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고, 정부에서도 좀 OTT 서비스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지원하겠다면서 웹툰, 웹소설 쪽이 반짝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어제 힘을 좀 받았던 거는 메타버스가 아닌가. 메타버스가 이제 정부에서도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지금 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중국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직 스튜디오가 12%, 덱스터 21%, MP 24%, 말고도 저희 계속 언급드렸던 자이언트 스텝, 선익 시스템 이런 관련주들도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마쳤더라고요. 자,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강하게 올렸던 MP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MP가 어제 24% 거의 상한가 다가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MP는 우리 전문가님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MP는요. 네. 잠깐만요. 차트 한번 띄워서 또 차트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띄워보겠습니다. 네. MP 우리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MP가 어제 종가 6,530원에서 마쳤고요. 29% 넘게 올라갔었고 살짝 윗골이 되고 내려왔고 최근에 10월 중순에 4,200원 선 저점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어제 강한 급등세가 나왔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나 중국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MP 우리나라 앞으로 그 문화가 한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한 세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 30대, 30대 한국 문화를 접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60대가 될 때까지 혹은 그 다음 세대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쭉 미치기 때문에 지금의 K-팝 문화는 굉장히 K 문화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경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주가가 들읍니다. 여기서 MP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네요. A파, B파, C파를 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 행보 박스로 진입해 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뚫으면 매집이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가나 여기 주가나 여기 주가나 이 선에 따라서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상 이격 현상으로 착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박스를 뚫어 올리는 모습이시죠?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6,500원 저항을 뚫었으니까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횡보 기간을 어느 정도 가졌어요. 하단 박스에서.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 손절 라인만 정확히 잡으신다 그러면 또 만나기 어려운 자리에 지금 그 자리를 뚫어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6,500원 기준 잡으시고 손절과 익절의 선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500원 선 잡고 지금 잘 대응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어제 종가 6,530원에서 마쳤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장 지금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네. 시가에서 시작하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진입해 보시고요. 시가를 이탈한 경우는 눌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가 매매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에서 갑자기 막 들어 올리면 하고 진입했어도 시가를 이탈하면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광고 영역이랑 메타버스 공간에 우리가 밀키트에서 추천드릴 그 내용 섹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네.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 그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밀키트 잠깐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밀키트에서 공개해드릴 섹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그리고 지금 장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MP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응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지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어떤 얘기 하나 보시다가 개장 때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P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전문가님 메타버스 관련돼서 혹시 그러면은 MP 말고 보다가 이거 좀 괜찮았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은 그것도 한번 분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요. 잠시만요. 워낙 관련된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VR 시장 관련해서는 OLED 관련주들도 상승을 많이 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진입해야 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여러 업체들에서 그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좋은 자리를 하고 선익 있습니다. 시스템. 네. 네. 어제 17% 마찬가지 이 종목도 급등 나왔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선익 지금 시스템. 이제 저희 방송 쭉 보시다 보면 네. 저게 무슨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를 돌파하면 굉장히 잘 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자, 손절은 19,000원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 앞으로 가상현실 네. 또 우리가 어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놀고 이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영역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선익 시스템도 좋은 자리이니까 관심 갖고 매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네. 봅니다. 우리 관련주로 선익 시스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19,850원이었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어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19,000원 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R 기기, AR 기기 이런 거 만드는데 OLED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OLED 장비 제조하는 그런 업체니까요.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어제 종가 19,850원이었고 19,000원 선에서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콘텐츠 주들 얘기도 이어가 보자면은 이번 주 이제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은 레몽레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뭐 그 드라마가 굉장히 글로벌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레몽레인이 그 컴투스랑 위직 스튜디오랑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더라고요. 뭐 자회사에 이렇다고 하던데, 일단은 레몽레인 상한가 기록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종목이 드라마가 사실 아직 얼마 방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다 하면은 들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레몽레인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꿈이 나에게 도달한 그런 키워드 같습니다. 올레자. 네. 사람에게 꿈이 왔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그 재벌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환생해서 여차여차해서 그 재벌집의 모든 것을 장악해가는 네. 특히 동양 문화에 굉장히 잘 맞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 중국, 네. 태국, 이런 베트남 이런 쪽으로 환생의 문화, 중국에서 이 티베트 쪽으로는 대부분 환생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지 않을까. 또 서구에서는 이런 게 있어? 살아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어떤 몸을 빌려서 환생을 해? 이런 호기심 같은 것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어제는 50개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K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K문화가 이렇게 문화를 장악하면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냐 그러면 한국산이 굉장히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신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레몽레인은 차트상에서 보자고 하면 굉장히 저희 방에 미리 오셨으면 제가 추천을 여기서 드렸을 텐데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네. 뚫을 때 근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요. 그쵸.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런데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예상 목표가 한번 해봐도 괜찮죠? 그럼요. 예상 목표가를 한번 해보면요. 네. 응.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 매도하지? 기다리고 있으실 수도 한 있어요.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5만 원 정도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레몽레인 어제 종가 37,950원이었습니다. 약간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장대로 솟았기 때문에 제가 장대로 솟은 다음에 피보나치 눌림이 들어가면 15%, 네. 27%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눌림에 조심하시고요. 이것도 어떻게 진입하면 될까요? 시가에 네. 내리지 않는다면, 시가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내 기준은 시가로 할 건지, 어제 종가로 할 건지, 오늘 시가로 할 건지 이런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시가 돌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개장이 되면서 지금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7,200원 선이네요. 자,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은 조금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내림세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방금 시가 대응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손절의 타이밍으로 잡고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아까 목표가는 5만 원 말씀드렸지만은 시가 전략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레몽레인 뭐 이번 주 제일 핫했던 종목 어제도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제 생각에는 그 환승에 대한 그런 주제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송중기 씨가 뭐 워낙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뭐 아까 저희 메타버스 얘기했지만 한한령 해제되면서 조금 더 다른 종목이나 테마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님 찾아주실 테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보다 저희 다른 쪽에 한번 주의를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레몽레인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콘텐츠 주들 중에서 저는 궁금한 종목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꼭 제작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부장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포바이포가 막 이렇게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조금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화질 뭐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관련주로 엮여서 조금 상승세가 좋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포바이포도 한번 전문가님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바이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9% 정도 올렸고요. 포바이포 마찬가지로 오늘은 살짝 조정받으면서 12,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내려왔다가 한 11월 들어서 좀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코바이코요. 네. 잠시만요. 네. 포바이포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 버추얼 휴먼 뭐 뉴미디어 콘텐츠들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포바이포도 콘텐츠주들 흐름에 엮여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한 1.6% 정도 빠지면서 현재 12,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리로 보여질까요? 차트상에서는 이제 막 바닥을 돌렸네요. 올해 상장하고 네. 지금 상장 이슈 이후에 쭉 주가가 하락했어요.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많이 그 폭만큼 이제 기대에 쭉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지지하고 추세를 돌렸죠. 이 기준선, 제가 정해놓은 기준선으로 도달하면 네. 보통은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요. 그러면 이 추세를 이게 돌렸다 안 돌렸다가 아는데요. 추세를 돌리는 모습은 여기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돌면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 놓는 것은 박스, 어느 영역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좋아 보이잖아요. 기준을 잡으시면 12,500원
기준 잡으시고요. 네.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종목은 중국이 만약에 한알령을 풀겠다, 이제 네. 탄압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중국에서 그런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근데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유예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한알령을 묶어놓으니까 한국이 자꾸 미국을 이렇게 기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중국 쪽으로 이렇게 기대게 하려 그러면 한알령이든지 어느 영역을 열어줘야지 또 그래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묶어놓기만 한다고 중국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바닥이니까 기준을 15,000원 잡으시고 네.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15,000원을 돌파하면 좋은 그림, 좋은 박스를 만들 거로 생각합니다. 공부 많이 해보시고, 이게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어느 기대감에 의해서 상장을 했을 거니까 좋은 기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포바이포 일단은 10월 28일에 완전 바닥 9,950원까지 찍고는 지금 살짝 들어 올리려는 모습입니다. 현재 12,100원 선 확인되고 있는데요. 15,000원 정도 기준선을 잡아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가 뭐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중국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뭐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알령이라는 말을 꺼낸 적도 한 적도 없다. 절대 중국 쪽 입장에서는 한알령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알령을 지금 풀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한알령이 있는 거죠. 그 전문가님, 우리 붉은 장대 암봉을 꿈꾸면서 빨간색 자켓 입으셨는데 이 화려한 자켓이 지금 약간 중국 국기처럼 보이기도 해서 제가 약간 웃었습니다. 중국 관련된 한알령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었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너무 이렇게 옥죄면은 왜 쥐가 궁지에 몰리면 그렇죠. 고양이도 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제일 핫한 테마는 미디어 콘텐츠 주들인 것 같고 포바이포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사실 어제 막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반으로 되게 많이 담았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우리 태양광 관련돼서 최근의 흐름은 약간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게 또 이렇게 쌍끌이 매수세가 나온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솔루션을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차트상에서만 보면 덧없이 좋은 건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차트를 볼 때는 자기가 보이는 기준 안에서 박스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럼 박스가 이렇게 잡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뚫을 것인지 뚫지 못할 것인지, 자 여기 네. 55,000원 뚫어야 박스를 돌파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계단도 올라가는 게 10계단을 먼저 거기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차트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엘리엇 파동으로 네. 기본은 그렇게 자꾸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눈에 익혀야 돼요. 차트는 차트에서 가장 확실한 거 하나는요. 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도 가장 확실한 거 하나는 불확실하다.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인데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차트는 존재하되 불확실하다. 그거 하나 확실한데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항대 55,000원 저항대에서 밀리면 뭐가 될까요? 쌍봉이 되고요. 뚫어 올리면 저항을 뚫어 올려서 모든 박스를 뚫었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55,000원을 돌파한다. 네. 그러면 언론에서
무엇인가를 대단히 해놨다. 내부 정보는 주가가 차트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에 네.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55,000원 기준으로 뉴스도 찾아보시고요. 주식 하시는 분이 뉴스도 맨 남의 손에 남의 입에 통해서 찾지 마시고 직접 모니터링 하시고 서치하시고 뉴스 찾아서 분석하시고 그런 습관을 익히시면 우연찮게 이해하게 되고 우연찮게 종목도 찾게 되니까 좋은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솔루션 관련된 하나솔루션을 뚫고 있네요. 네, 맞아요. 오늘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쏠렸던 종목이고요. 하나솔루션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또 계좌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약간 하락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현재 보합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54,100원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얘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종목을 하나 더 볼게요. 네. 어제 상한가 터치하고 조금 내려왔지만 16% 상승한 종목인데요. 우리산업홀딩스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 종목 자체에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미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이제 현대모비스에 공급을 하는 우리산업홀딩스가 그 수혜를 조금 받아먹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현재 어떻게 보이시는지 앞으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산업홀딩스 제가 여기 도달을 하면 매집이 완성됐어요. 여기 가면 매집 파동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매집까지 눌렀죠. 자, 그럼 올라가려고 쌍바닥을 다졌어요. 이게 쌍바닥 오.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크게 그릴 수도 있지만 기간에 따라서는 조금 짧은 쌍바닥이 될 수도 있는데요. 2달간 쌍바닥을 그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 뚫기 시작하는데요. 박스는 6,1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쌍바닥을 뚫었기 때문에 네. 이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차트도 불확실성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고 종목을 연구하셔서 이 기업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현대모비스와 어떤 관계가 되게 일을 할 것인지를 찾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뉴스를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음봉선, 음봉은 양봉은 아버지, 음봉은 어머니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 어머니는 어느 자리만 지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 자리에서 반등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양봉이 움직이는 것은 음과 양의 개념이거든요. 양봉이 움직이는 것은 상승, 음봉이 움직이는 것은 지지, 어느 자리를 지켜주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시골집에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계속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음봉 지켰다. 그리고 반등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박스가 그려졌어요. 그럼 제가 박스만큼 돌파해요. 그럼 얼마큼 돌파할까요? 짧게는 35%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35% 네. 네, 근데 여기 박스를 아직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오겠네요. 자, 제가 차트 툴이 안 잡힙니다. 잠깐만요. 네. 7,5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그럼 7,500원? 박스가 완성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박스가 여기까지 완성되면 이렇게 목표가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목표가 잡는 방법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산업홀딩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정도 장초반 올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430원 선인데 7,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올 뉴스 같은 부분은 이제
자습을 하면서 좀 터득을 해보시면은 앞으로의 이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벌써 9시 14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빠르게 현재 상황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밀키트 공개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양시장 아까 예상지수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둘 다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정도 내리면서 2,434포인트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예상지수도 조금 더 낮았었는데 지금 0.5% 정도 내리면서 73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둘 다 약보합권에서 살짝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이 어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살짝 또 들어 올리고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70원, 60원 정도 올리면서 1328원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은 그래도 사면서 조금 더 큰 낙폭은 막아내고 있지만 외국인이 장 초반 500억 가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350억가량 담고 있고요.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시 15분 현재 장 상황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자리 옮겨서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팍스 밀키트 어떤 섹터 주목해보면 좋을지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쉽게 차트 설명 통해서 종목들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지나면은 주말인데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는 지금 살짝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섹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어떤 부분에 관심 가지고 투자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요. 메타버스 보안 관련된 주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밀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 인식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밀집할 때 안내음, 경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생활이 전체가 바뀌었죠. 버스에서도 입석이 금지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전철이나 기차나 이런 데서 갑자기 밀집되는 이런 것들을 방송으로 멘트로 해주는데 기존의 보안 카메라를 보완하지 않고 교체하지 않고 거기에 프로그램만 업데이트되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하는 게 되는 거죠. 모든 카메라에 그 부분이 접목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업체는 이 객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있고요. 객체 인식을 하면 내가 인식이 돼서 인터넷 웹상으로 올라가서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업무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저희 방에 오시고요. 저희 방에는 어제 저녁에 제가 종목 추천하면서 이미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정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있고요. 이태원 사태 관련된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제 저녁에 또 우리나라 경기가 있었던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많은 군중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와 보안 동시에 관련된 업종입니다.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샵 3989번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저희 방송 마무리 여기서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함께해 주실 거죠?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